주제 38 동학농민운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학 기억나나요? 동학? 우리 조선 후기 말기 때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고 그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어요.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다고 했죠. 이 동학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나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곧 무엇이다? 땅이다? 아니, 사람이 다 하늘이야. 모두 다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과 같이 소중해. 이것을 바로 동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우리가 다 하늘처럼 소중하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힘든 시대에 맞춰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었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스토리북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개항을 했어요. 나라가 문을 여니까 청나라 상인도 들어오고 막 일본 상인들도 막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나라의 상인들이 조선에까지 들어와서 막 물건을 사고 파니까 우리나라 상인들이 일할 데가 좀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인들이 엄청 싼 면직물, 그러니까 옷감 같은 거를 막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팔아요. 쌤 그거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돈 없는데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는 또 우리나라 상인들은 힘들어져요. 자,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막 어떤 나라 조약을 맺고 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죠. 이거 다 누가 내요? 농민들이 내요. 그럼 이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강화도 조약, 우리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 맺었죠. 이때 일본이 내건 조건이 뭐냐면 그냥 막 돈 있잖아, 쌀 있잖아요. 쌀 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농민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 너무 힘들었을 때 이런 농민들이 동학을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농민들이 굉장히 화가 났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 먼저 1차 동학농민운동을 보겠습니다. 1차. 그럼 이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봐야 했어요. 가뜩이나 다른 나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꼭 이렇게 나쁜 관리들이 있어요. 특히 이 관리들은 고부에서 활동하는 고부 군수 조병갑이 있었습니다. 조병갑. 이 조병갑은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억지로 걷어내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나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부 군수 조병갑 하여간 이놈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사람들,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병갑, 이 고부 관할을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조병갑을 혼내줘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야, 저기서 무슨 일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빨리 너 내려가서 무슨 일인지 파악해 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누구를 보내냐면 안핵사로 이용태를 보내요. 즉 이 사람을 보내서 뭐 하라고 한 거냐면 지금 거기에서 어떻게 고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가서 파악하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용태가 왔어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서 일으켰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했죠. 하지만 그렇게 전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은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그냥 일으킨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이 동학을 믿는 농민들을 혼내줘야 됩니다. 라고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 조병갑을 혼내는 게 아니라 동학을 믿는 농민 탓을 하게 돼요. 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서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1차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럼 이들은 1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킬 때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나쁜 관리들.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관리를 없애는 것이 아주 큰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안에서 살 때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관리들은 없애줘 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아주 큰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청나라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한테 이렇게 휘두르고 치이니까 나라가 편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어떤 이 열렬한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이 1차 동학농민운동이 굉장히 초반에 성공적으로 막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하기까지 해요.
자, 전주성을 점령해요. 이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 고종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그럼 빨리 이들한테 가서 아, 너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정부가 또 청나라 중국한테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중국이 심지어 군대를 이끌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청나라가 들어올 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면 청나라와 일본 사이 약속을 맺었거든요.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한 명의 군대가 그러니까 청이나 일본이나 조선에 들어갈 때는 서로한테 말해주기라고 하는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들어가면서 일본한테 말했겠죠. 야, 우리 조선이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일본이 그럼 나도 들어갈래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농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은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다른 청나라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간섭하는 건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부가 또 도움을 요청하기는 했지만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전주에서 이 정부와 농민들이 화해의 약속을 맺습니다. 화약. 그러니까 전조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맺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약속을 맺고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그럼 우리도 농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우리의 마을 일은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게 해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너무 중요해요. 농민들이 집강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강소라는 곳에서 농민들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집강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이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서 토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우리끼리 정말 잘 해결이 된 거죠. 화해도 맺고 집강소를 설치하기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미 들어온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왔는데 조선 정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건 맞았지만 우리끼리 잘 해결했어. 미안한데 다시 돌아가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일본이 돌아가지 않아요. 일본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싫어. 너네 나라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안 돌아갈래. 불안해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우리나라 왕이 있는 경복궁 있죠. 경복궁을 억지로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내부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헐. 일본이 우리가 가라니까 안 가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복궁을 점령해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도 어이없어서 야 니네 뭐하냐? 안 돌아가고? 라고 하니까 일본이 왜? 싫어? 그럼 싸워 한번. 이렇게 해서 뭐가 발생하냐면 청일전쟁이 발생해요.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서 이 전쟁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해요. 싸울 거면 지네 나라 가서 싸우지 우리나라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었겠죠. 이거를 본 농민들이 어이없어서 두 번째로 다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2차 동학농민운동이에요. 그러면 1차 동학농민운동의 이유와 2차 동학농민운동의 이유를 알겠죠. 그럼 2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들의 목표는 조금 더 발전된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군 그리고 청나라 군대를 없애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국 세력의 간섭을 없애는 거. 좀 이들 좀 가. 우리한테 신경 좀 쓰지 마. 라고 하면서 이들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큰 목표였어요. 자, 그래서 이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이랑 싸울 때 무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이 농민들은 이런 거 칼, 이런 거 들고 싸울 때 얘는 총 들고 막 달려오니까 사실 잽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관군,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이 동학농민들을 엄청 진압을 해요. 일본이랑 함께. 좀 슬프죠. 이렇게 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이 실패로 끝납니다. 어떻게 실패로 끝나냐? 우금치 전투에서 노력했지만 패배해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전봉준,
많이 나와요. 녹두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봉준이 끌려가게 되면서 이 2차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발생한 이유도 너무 중요하고 목표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그 아래에 이들이 왜 이런 걸 일으켰냐예요. 이들은 안으로는 나쁜 관리, 탐관오리, 나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또 밖으로는 우리를 자꾸 간섭하고 뭐라고 하는 외국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동학농민운동과 2차 동학농민운동은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 책에 있는 퀴즈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것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하늘처럼 귀하다고 했죠? 바로 동학입니다. 두 번째, 고부군수 누구는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했죠? 바로 조병갑입니다. 이용태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89쪽에 동그라미 X 표시해 볼게요. 자, 1번. 1차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은 전주성을 점령했나요? 점령했죠. 2번. 2차 동민운동은 우금치 전투에서 승리했나요?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선 정부는 1차 동학농민운동 진압을 위해 청의 도움을 요청했나요? 요청했죠. 선생님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제발 다른 나라에 도움 좀 요청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난을 일으키고 운동을 일으키는지 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했던 내용을 우리 워크북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